안녕하세요. 예, 확률 동적개법 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확정적 동적개법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예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예시로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거는 우리가 이제 최단 거리를 찾는 이 shortest path problem 이라고 보는 최단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동적개법 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많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 맵이 등과 같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출발지에서 B라는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그 앱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단 경로를 이제 풀어서 계산해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전달해 줘야 될 텐데 그 푸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이제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 동적개법 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작 노드가 있고요. 이제 종점 노드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이제 종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최단거리,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네트워크가 일단 이렇게 도시 이 노드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거점, 뭐 예를 들면 교차로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시작점이 있고 이제 종료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을 때 시점부터 종점까지 최단 거리를 이제 찾고자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무식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나열을 하고 각 경로에 따른 어떤 그 발생하게 되는 뭐 비용 혹은 이제 거리들을 쭉 합산을 해서 가장 적게 이동이 되는 가장 적은 비용 혹은 거리가 소요가 되는 경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나열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이 모든 가능한 어떤 선택지들을 다 나열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부담이 되는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동적개법으로 문제 모델링이 가능할지 문제 정의가 가능하고 이 동적개법으로 문제가 정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진기난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동적개법으로 모델링 가능한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동적개법 관점에서 보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순차적 의사결정에서 그럼 의사결정 타이밍이 무엇이냐? 자, 그럼 이제 의사결정할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매 노드 특정 어떤 내가 어느 1번이라는 시점에서 내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매 어떤 교차점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될 텐데 각 교차점에서 내가 직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등등과 같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의사결정하는 타이밍은 매 어떤 그 노드들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게 보면 어떻게 스테이지 혹은 이제 decision epoch, 의사결정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자가 이런 어떤 네트워크 이 상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 상태가 뭘까요? 자, 이 최단 경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어느 노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어느 노드에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어느 노드에 있을 때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어떤 내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3번 노드에 있다고 칩시다. 자, 3번 노드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는 여기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3번 노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다음에 내가 어느 노드로 이동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3번 노드에서는 자, 여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건 단방향이고요. 화살표가 없는 경우는 이제 양방향입니다. 즉, 3번 노드에서 내가 다음 노드로 어느 노드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을 5번으로 갈 건지 4번으로 갈 건지 자,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노드별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즉, 현재 노드를 기점으로 다음에 이동할 노드는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중복되는 어떤 부분 문제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함수라는 걸 정의해야 될 텐데요. 이 가치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최단 거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함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내가 현재 st라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가치함수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이 가치 함수 VT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결국은 내가 현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현재 시점부터 현재 노드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기적인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노드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노드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번 노드 이동할지 2번 노드 이동할지 3번 노드 이동할지 다음 노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 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현재 노드에서부터 1번 노드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면 5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1번에서 지금 현재에서 2번으로 간다면 2분, 3번으로 간다면 11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노드를 기점으로 1번으로 갔을 땐 5분, 2번으로 갔을 땐 2분, 3번으로 갔을 때 11분.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나는 2번으로 가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단 거리를 찾는 겁니다. 문제 전체를 보는 거죠. 지금 아주 근시안적으로 내가 지금 가능한 선택지들을 바탕으로 내가 현재 시점보다 다음 노드로 이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비용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맞습니다. 다음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거를 같이 고려를 해야 내가 현재 노드에서부터 다음 노드로 1번으로 가는 게 좋을지 2번으로 가는 게 좋을지 3번으로 가는 게 좋을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번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20분이 걸린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현재에서 다음 노드로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현재 노드에서 1번을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몇 분이죠? 25분이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내가 만약에 현재에서 이 2번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현재 시점에서 내가 현재 지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2분. 그다음에 2번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만약에 25분이라고 하면 자, 2 더하기 25, 27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현재 노드에서 2번 노드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27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3번 노드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현재에서 3번 노드까지 이동하는데 비용이 11분이고요. 만약에 3번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면 17분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더하면 맞습니다. 28분이죠. 즉 내가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3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노드에서 3번을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28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나는 1번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노드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소요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드에서부터 목적지까지가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라고 V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현재 노드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다음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다음 내가 목적지 다음 결국 이제 AT와 ST 플러스 1이 이제 같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결국은 내가 이 다음 목적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다음 목적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더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AT가 1번이면 얘가 5고 얘가 20이 돼서 2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AT가 2번이면 2 더하기 25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3번 AT를 3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11 더하기 17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을 포함한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내가 현재 노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1번으로 가냐, 2번으로 가냐, 3번으로 가냐고. 1번으로 갔을 땐 25번, 2번으로 갔을 땐 27번, 3번으로 갔을 때 28번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현재 가용한 선택지는 3개밖에 없고 내가 ST, 현재 노드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가용한 선택지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 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현재 시점부터 현재 노드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제기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이와 같은 어떤 제기식이 이제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각 노드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목적지는 이제 10이죠.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쭉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뭐 어떻게 수기로 한번 계산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번에서 목적지까지가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21분이고 예를 들면 2번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20분이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정보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각각의 노드별로 요 V 값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푼다는 얘기 뭐야? 이 값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주어져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 식을 사용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아쉽게도 이 식을 통해서 이 주어져 있는 네트워크의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양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V8 값을 구하려면 V9 값도 알아야 되고 V10 값도 알아야 되고 V6 값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V9 값을 구하려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V7도 알아야 되고 V8도 알아야 되고 V10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V8을 구하려면 V9 값을 알아야 되고 V9 값을 구하려면 V8 값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즉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값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정의된 어떤 상태라고 하는 요 정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동적 계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독립적이면서 이렇게 포함하는 오버래핑 되는 어떤 그 부분 문제 형태로 문제를 구조화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V9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V8이라고 하는 문제는 V9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포함 못 시키고 있는 거 왜? V9를 풀기 위해서는 V8 값을 알아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오버래핑된 구조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어떤 형태로 만약에 모델링을 했을 때는 역진기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어떤 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서로 이게 물고 물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동적계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로망,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면 우리가 이런 어떤 동적계법 식을 통해서 역진기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거 없이 내가 시점부터 종점으로까지만 방향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라면 자, 우리가 요 주어져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동적계법 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통 이제 스테이지 코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의 어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자, A라는 노드에서부터 J라는 노드까지 가는데 이제 최단 경로를 찾는데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이게 방향성을 보시면 A에서 J로까지 한 방향으로만 이 방향이 쭉 이어지게 되고요. 같은 같은 단계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경로조차도 없습니다. 즉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이동하는 어떤 길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살펴보았던 이런 어떤 동적계법 모델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진기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역진기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진기납법이니까 어디죠? 예, 마지막부터 이렇게 쭉 풀어나가야 되겠죠. 마지막부터 풀어가는데 각 단계별로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다 V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계 4에서는요. 자,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한 상태는 H라는 노드와 I라는 노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VH 값과 VI 값들을 다 계산해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능한 상태는 우리가 H와 I가 있고요. 자, H라는 상태에서는요, 공교롭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J죠. J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은 예, 맞습니다. H에서 J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3이 되는 거고요. I에서 J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4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차피 J가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VH 값, 즉 H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이 바로 VH 값이 됩니다. 그리고 VI 값은 4가 되는 것이죠. 즉 I라는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어차피 I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고 그 선택지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4니까 결국은 이제 VI가 4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우리가 매번 떤 단계마다 문제를 풀 때 소위 말하는 레코드 키핑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 V 값이 나오는지 즉 V 값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가능한
상태 여러 가능한 행동들 중에 어떤 행동이냐. 자,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H든 I든 내가 지금 단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J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J라고 기록을 해 둡시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즉 단계 4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요 3단계에 있는 상태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단계 4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단계 3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계 3에서 존재하는 상태는 EFG가 있고요. 각각의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액션으로 가능한 거는 다음 노드인 H 혹은 I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 3에서의 각각의 상태에서 가능한 선택지는 H 혹은 I라고 하는 두 개의 선택지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H라고 하는 선택지와 I라고 하는 선택지 두 개의 가능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E라고 하는 것만 먼저 E라고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E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로직이 그대로 FG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E에서 내가 만약에 H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E에서부터 H까지 이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커시브 이퀘이션에 따라서 다음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 즉 VH 값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VH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맞습니다. 3입니다. 3을 더해 주세요. 그럼 얘가 뭐죠? 4라는 값이 나옵니다. 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2에서 다음 노드를 H를 선택했을 때 2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4라는 거죠. 자, 반면에 E라는 노드에서 I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에서부터 I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4고요. 그 다음에 VI 값, 즉 I라는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또 4입니다. 이걸 두 개 더해주면 8이 되죠. 자, E라는 노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죠? H 혹은 I고요. 그죠? 근데 H를 선택하게 되면 2에서부터 H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고, 즉 이런 경로죠. 이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4고, 자, 만약에 2에서 I라는 선택을 했을 때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8입니다. 자, 그러면 VE 값, 즉 2라는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요 4와 8, 가능한 선택지 중에 가장 작은 값인 4가 바로 VE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요 4라는 값을 만든 거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4라는 값이 결정이 됐어요? 바로 H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이 4라는 값이 E 값이 결정이 됐습니다. G도 한번 볼까요? F를 한번 볼까요? F도 보시면 F도 마찬가지예요. F도 지금 여기서 가능한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동일하게 H 혹은 I예요. 자, 내가 F라는 노드에서 I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자, 6이라는 비용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6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H라는 노드로 다음 노드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H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을 더해주면 이제 9라는 값이 뭐죠? F에서 H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9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내가 F에서 I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F에서 I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3이고요. 그 다음에 I라는 노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이기 때문에 이걸 더해주면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F라는 노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H를 선택했을 때는 9고 F를 선택했을 때는 7이에요. 근데 나는 그들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죠. 왜? 최단 경로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은 VF 값은 뭐가 돼요? 7이 되죠. 그럼 7을 만든 선택은 뭐예요? I죠. 예,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3에서 가능한 모든 상태 E, F, G에 대해서 동일한 로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요게 어차피 다음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바로 이제 3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요것도 다음 노드가 I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 노드가 이제 다음 상태가 I가 되기 때문에
요 vi 값, 요 4를 쭉 더해준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계 3, 즉 3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단계 2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2에서 가능한 상태는 B, C, D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 2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계 2에서의 각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은 E, F, G가 됩니다. 그죠? E, F, G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다 해볼 수는 없고요. 한번 이제 C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C라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다음 상태로 내가 만약에 다음 노드로 2로 이동하겠다. 2라는 행동을 취한다. 라고 하게 되면 자, C에서 2까지 이동하는데 비용이 얼마죠? 3이죠. 3만큼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더해줘야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VE 값, 즉 2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이기 때문에 여기다 4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7이 나오죠. 자, 7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C에서 다음 노드로 2를 이동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C에서부터 2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7이란 얘기예요. 자, C에서 F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C에서 F를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2고요. 그 다음에 F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2 더하기 7, 9가 됩니다. 자, 9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C에서 F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9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다음 노드 G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G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예, C에서 G까지 이동하는 발생하는 비용인 4와 4에서 G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6이죠. 그래서 6을 더해주면 10이 됩니다. 자, 10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맞습니다. C에서부터 G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10이란 얘기죠. 자, C라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E, F, G 세 개밖에 없어요. 네, E를 선택하게 됐을 때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7이고 F를 선택했을 때는 9고 G를 선택했을 때는 10입니다. 그러면 C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뭐다? 맞습니다. 7, 9, 10 중에 최소값인 바로 7이 되죠. 그러면 7이라는 값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C라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바로 2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B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D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맞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자, 어떻습니까? 자, A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자, 내가 지금 이 단계 2에서 목적지까지 갔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가 1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 내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B, C, D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부터 내가 다음을 B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 2와 그 다음에 B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11을 더해주면 1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다음 노드를 C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이동하는 비용 4와 그죠? 4와 그 다음에 C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소요되는 최소 비용인 7을 더해주면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만약에 D를 선택한다. 그러면 A에서 D까지 이동하는 비용 3과 D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8을 더해주니까 11이 되죠. 자, 그러면 자 A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뭐가 되죠? 13, 11, 11 중에 최소값인 11이 되고요. 그럼 A에서는 뭐 C를 선택하든 다음 노드로 D를 선택하든 간에 어찌됐든 A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11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 우리가 이제 최단 경로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계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죠? 맞습니다. 최단 경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최단 경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 단계마다 이 레코드 키핑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A에서부터 내가 이 10이라는 값을 나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C 혹은 D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C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C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최단 경로가 나올까요? 2라는 선택을 해야 최단 경로가 나온대요. 2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2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H라는 선택을 해야 된대요. 지금 H에서는 J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J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요거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최단 경로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값이 뭐죠? 예, 맞습니다. 11입니다. 11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최단 경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최단 경로 문제를 이 동적계법으로 모델링을 해보고 이 스테이지 코치 문제에 대해서 이 동적계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